안녕하세요, 허준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사진용 플래시 니워 G2를 리뷰해 볼 겁니다. 근데 요즘은 이런 사진용 플래시들이 단점들이 거의 없어요. 싸고 잘 터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조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 봐야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리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사진용 순간광 조명을 좀 더 친근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영상을 제가 3편에 나눠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오늘 첫 번째 영상은 조명을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순간광하고 지속광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런 분들에게 어떤 조명을 구매하시면 될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해볼 거고요. 그리고 니워 플래시와 동조기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이야기할 겁니다. 두 번째 영상은 순간광이 왜 어렵게 느껴지는지, 순간광을 어떻게 내가 컨트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. 세 번째 영상은 니워 플래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액세서리 킷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. 그리고 기타 본명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쉐이핑 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요즘은 지속광 조명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이 지속광 조명으로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. 이 조명들의 특징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. 일단 순간광 조명의 결과물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입사식 노출계를 사용하시는 전문가분들은 잘 모르겠는데, 저희같이 그냥 감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은 촬영을 해가면서 적정값을 찾아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. 광원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면 이거를 금방 찾을 수 있는데, 이해도가 별로 없으면 원하는 값을 찾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. 근데 지속광은 어떻게 촬영이 될지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빛에 대한 공부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. 게다가 광원이 계속 유지되니까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도 바로 촬영할 수 있게 되는데, 가끔 촬영을 하다 보면 사진과 영상을 동시에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. 근데 이거 혼자 다 하려면 좀 많이 힘들거든요. 이거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. 하나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. 제가 음식 촬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지속 광원을 세팅해 놓으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도 예쁘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중간중간 직원분들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많이 해요. 근데 이 시간도 은근히 많이 잡아먹습니다. 요런 게 싫으시면 순간광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, 순간광의 또 다른 장점은 클라이언트가 보실 수 있게 모니터를 세팅을 해 놓고 구도를 잡아보면 사진이 그렇게 예쁘지 않거든요. 근데 순간광을 번쩍 터뜨리고 사진을 찍고 나면 사진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거든요. 그러면 반응이 다 우와 이러거든요. 근데 지속광을 세팅해 놓으면 어떻게 찍힐지 미리 다 보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리액션이 조금 아쉽습니다. 이렇게 지속광은 어떻게 촬영이 될지 다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빛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. 순간광 조명은 카메라 하슈에 바로 붙여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동조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. 반대로 지속광은 동조기 같은 게 필요가 없죠. 동조기의 가격은 브랜드에 따라서 몇만 원부터 몇십만 원까지 하게 되는데, 7월 말까지 동조기를 같이 주는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구매하시면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순간광은 저렴하고 가볍게 강력한 빛을 사용할 수가 있고, 지속광은 상대적으로 비싸고 무겁고 순간광에 비해서 광량이 많이 부족합니다. 야외에서 사용 시 순간광은 이런 작은 배터리 하나면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지만, 지속광은 이렇게 큰 거 2개 달아나 봐야 1시간도 쓸 수가 없어요. 저는 정지된 피사체를 많이 촬영해서 셔터 스피드를 30분의 1초까지 내려서 쓸 수 있거든요. 그때는 지속광을 써도 큰 불편함이 없는데, 움직임이 있는 사람을 촬영할 땐 최소 125분의 1초까지는 놔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광량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. 이때는 순간광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. 광량 대비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,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비싼 약 200만원대의 지속광도 이 30만원짜리 순간광보다 많이 약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이런 순간광으로 전문적인 영상을 촬영하실 수는 없겠죠. 요약해 본다면 지속광은 광량은 작지만 빛을 쉽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, 영상도 찍을 수 있고, 혹시 나중에 사진을 접는다 하더라도 작업등 같은 거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순간광은 저렴하고 기동성이 좋으며 강력한 빛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,
사진 찍을 때 팡팡 터지는 맛이 좋긴 하지만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, 뭐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사실 이거 말고도 할 얘기가 정말 너무 많은데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이 플래시를 보면 뭔가 버튼들도 많고 기능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. 여기서 쓰는 기능은 몇 개 없어요. 조명 본체만 카메라에 달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, 동조기를 사용해서 조명의 위치를 자유롭게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상황에 따라서 본체 단독으로 사용이 필요할 때가 있고 꼭 동조기가 필요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같이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. 제가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조명의 재고가 없어서 캐논 전용 제품을 받았거든요. 뭐 근데 상관없습니다. 어차피 셔터 동조는 여기 한 개의 접점으로만 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 회사의 카메라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캐논이나 니콘 버전으로 구매하시는 게 오히려 나으실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나머지 접점이 다 안 맞기 때문에 고속동조나 TTL 등 약간 안 되는 기능들이 몇 개 있습니다. 이게 특별히 상관이 없으시면 후지나 파나소닉 등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그래도 이 조명의 기능을 온전히 다 사용을 하려면 제조사를 맞춰서 구매하시는 게 좋긴 하겠죠. 사용 모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조명에는 빠르게 M모드와 TTL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물리 스위치가 있는데 실제 조명을 사용하시다 보면 TTL 모드는 거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. 제가 지금 이 제품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 없긴 한데 일반적으로 TTL 모드는 노출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M모드를 연습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조명의 매뉴얼 모드 어렵지 않습니다. 제가 두 번째 영상에 준비해 볼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다시 조명 이야기로 돌아와서 배터리를 넣고 전원을 켜면 큼지막한 화면과 많은 정보가 보이는데 하나씩 간단히 설명드리면 현재 조명의 모드, 그리고 이건 AF 보조관 같은데 제 카메라가 지금 안 맞아서 작동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 밑으로 모델링 램프 상태 아이콘이 있는데 이 조명에는 모델링 램프가 전면에 한 개, 발광부에 한 개, 총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. 동시에 켤 수는 없고 여기 램프 버튼을 꾹 누르면 어떤 걸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고 휠을 돌리면 파워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모델링 램프는 원래 촬영 전에 빛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미리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작은 조명에선 사실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. 이걸 켜놓게 되면 배터리만 굉장히 많이 먹으니까 그냥 테스트 차량으로 잡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. 그래도 은근히 센 약 3200 켈빈 정도의 빛이 나오기 때문에 재밌게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가운데 큼지막하게 파워가 표시되어 있는데 숫자가 높은 게 센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작을수록 높은 파워를 발광할 수 있게 됩니다. 가운데 휠을 돌려가면서 파워를 조절할 수 있고 높은 파워를 사용할수록 다시 발광할 수 있게 충전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이 조명의 경우는 16분의 1까지는 거의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고 2분의 1부터는 충전이 될 때마다 소리로 알려주고 있습니다. 요건 옵션에서 켜줘야 돼요. 오른쪽 위에 보이는 건 줌 기능인데 조명 안에 보시면 발광부가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. 빛이 나가는 빔 앵글을 조절해 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별 차이를 못 느끼니까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동조 모드, 그룹, 채널, 아이디가 있습니다. 여기 화살표 모양 버튼을 누르면 3개의 모드 중 선택할 수가 있는데 오프를 하시면 단순히 조명 본체만 가지고 사용하는 모드입니다. 여기서 고속동조니 후막동조니 이런 거 설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RX, 요건 수신 모드입니다. 이 동조기로 보낸 신호를 받아서 발광시킬 수 있는 모드예요. 그리고 TX 모드가 있는데 이 조명 자체가 동조기가 돼서 다른 조명들을 같이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드입니다. 이 모드는 사실 잘 사용하지 않는데 제가 예전에 동조기를 놓고 촬영장에 간 적이 있거든요. 그때 아주 요긴하게 잘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룹은 여기 버튼을 눌러서 A부터 E까지 변경할 수가 있는데 동조기를 보시면 같은 알파벳이 물리 버튼으로 빠져 있거든요. 이건 여러 대의 조명을 컨트롤할 때 하나씩 눌러가면서 파워를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. 지금 이 Q-프로 동조기 같은 경우에는 A부터 E까지 5개의 그룹을 한 화면에서 바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조명을 컨트롤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겠죠.
채널과 아이디는 송신기와 수신기를 연결해주는 설정 값으로 보시면 됩니다. 다른 조명기기나 다른 촬영자와 섞이지 않게 해주는 설정 값이라고 보면 되는데, 이게 안 맞으면 서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꼭 맞춰놓고 사용하셔야 되고,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게 이 조명과 동조기를 바로 코앞에 붙여놓고 테스트를 하면은 작동이 안 되거든요. 한 1m 정도 띄워놓고 테스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여기 빨간색으로 불 들어온 버튼은 테스트 발광 버튼입니다. 요것만 눌러봐도 대충 빛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. 주의하실 건 테스트 하실 때 앞에 사람이 있으면 눈이 굉장히 많이 부시거든요. 요거 눈뽕 조심하셔야 됩니다. 동조기도 거의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만지작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고, 제가 설명드리기 귀찮아서 설명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. 금방 이해하실 수 있고, 그룹 버튼을 눌러서 촬영 모드나 파워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, 동시에도 다 같이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건 채널과 아이디니까 메뉴 들어가셔서 그 부분만 잘 설정하시고 사용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. 그리고 동조기는 AA 배터리 2개를 사용하고 전력 소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사용할 수 있긴 한데, 그래도 건전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죠. 뭔가 되게 재미없는 얘기를 오래 한 것 같은데, 이런 조명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이런 조명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어렵고 두려우셨다면은 지금 조명 구매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거든요.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올라올 2편, 3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지금 리뷰가 많이 밀려있긴 한데 얼른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